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죠. 이제 또 8월 15일 광복절 또 껴있기 때문에 또 월요일까지 쉬면서 이렇게 금, 토, 일, 월, 화 쭉 쉬시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뭐 오늘 일요일인데 또 굉장히 내일 모레 또 쉬고 또 내일도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서 주말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썸네일 크립토 퍼시빌리티라고 해가지고 크립토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 퍼시빌리티를 열어두자 이런 마인드로 한번 짜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3,920만원 정도? 네, 그렇게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재미없는 장세 꾸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250만원 못 찍어주면서 약보합 상태, 리플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물량 소화하는 그런 느낌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 잠깐 언급드리고요. 라이트코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3달러, 4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반감기가 지나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부분 즐기면서 모아 가시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보면서 한 가지씩 언급드려 볼게요. 처음 기사 보게 되면 리플 4시간 차트에 데스크로스가 나왔다 하면서 길어지게 되면 장기 궤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해당 차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데스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잠재적인 약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4시간 차트의 데스크로스가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XRP의 현재 중간 분위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 이 해당 4시간 차트의 데스크로스 패턴은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 약세 추세가 우세하면서 이런 패턴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XRP의 장기 궤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분석된다라는 부분이죠. 또 어떤 차트 분석은 XRP의 이런 거래량 감소 추세도 우려를 자아낸다고 하면서 이런 단기 차트에서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거래량 감소까지 오게 되면 바로 강력한 약세 신호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표가 약세인 상황에서 거래량 감소는 매수 관심 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격의 잠재적 추가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미래 펀더멘탈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너무 좋지만 항상 웰스파고 분석가도 얼마 전에 100달러에서 500달러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두자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자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리플을 적립식 투자한다. 이렇게 수량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리또속인데 리플을 적립식 투자한다고 하면서 닥사거래소의 또 하나의 거래소죠. 코빗에서 리플에 대한 적립식 투자 상품을 또 내놨더라고요. 원화마켓 거래소 중 유일하게 코빗이 운영하는 적립식 투자는 가상자산의 일별, 주별, 월별 등 일정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기계적으로 매입하는 서비스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량에 집중하면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오든 악재 뉴스가 나오든 본인만의 일정 주기에 따라서 꾸준히 모아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코빗에 따르면 가상자산 적립식 구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고객들은 지난 18일 시세 기준으로 평균 30%를 초과하는 좋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그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립식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에드워드 파리나님의 트위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펀드, 이 로스차일드에서 XRP 보고서는 하면서 리플과 XRP를 핵심 기여자로 언급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일단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펀드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그룹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뱅킹 그리고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고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나왔다. 독일어로는 붉은 방패라고 불리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 굉장히 유대 자본이 깊숙이 빠져들어가 있는
기득권층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독일 유대계 혈통의 국제적 금융재정 가문으로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이 됐고요. 마이어 암살 로스트차일드로부터 시작이 돼서 5명의 아들들에게 사업을 분배하면서 최초로 금융이라는 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에드몬드 로스차일드 그룹의 펀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REIM이라고 해가지고 에드몬드 로스차일드의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라고 해가지고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관리 사업체다 이러면서 유럽 7개국에 있는 9개 사무소를 통해서 당사의 통합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모든 유형의 부동산 자산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지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재무, 법률, 전략, 상업, 기술을 결합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기득권층의 끝판왕에 위치해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그룹의 이 로스차일드 펀드에서 실질적으로 XRP가 언급이 됐다는 것이죠. 내용 조금만 보게 되면 키 컨트리뷰터, 가장 핵심적인 기여자에서 지금 SBI 홀딩스가 나오면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펀드는 SBI 홀딩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 거의 60%의 버금가는 수익률이 꾸준히 나와주면서 어느 기간 동안이요? 바로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해당 기간 동안에 SBI 홀딩스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가져와 줬다. 그러면서 SBI 홀딩스가 지금 키 컨트리뷰터에 들어간 것이고, 여기서 언급된 SBI 홀딩스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운하고 있습니다. 8.7%의 굉장히 대주주로 들어가 있다. 어디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막대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전이 밝을 뿐만 아니라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정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비전 굉장히 밝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다보스 포럼 매년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설을 누가 했냐? 바로 이 독일 태생의 유대인 이 클라루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비영리 재단 형태로 창립을 했어요. 1971년에요. 스위스의 경제학자이자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요. 정식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지만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초 학회가 열림으로써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세계 경제 포럼은 기득권층의 끝판왕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은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서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국제 민관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도 불릴 만큼의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UN 비정부 자문 기구로도 성장하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라든지 G7 회담 등에서도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차일드라든지 세계 경제 포럼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저명하고 세계 기득권 끝판왕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룹에 어떤 회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세계 경제 포럼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면서 그뿐만 아니라 에드몬드 로스차일드 그룹의 이 펀드 안에 SBI 홀딩스가 언급이 되면서 리플, XRP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들어가도 리플이 어떤 회사인지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파트너사로 지금 전락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플은 인터넷이 정보를 위해 수행한 작업을 가치를 위해 수행하고 있다. 이제 정보의 시대는 끝났고요.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국경 간 결제, 금융의 혁신을 바꾸는 회사가 바로 가치의 이동의 슬로건을 가진 리플이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치의 인터넷, 리플이다라는 부분에 유대인들이 깊게 묻어들어가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의 실질적인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호재 뉴스가 나오든 악재 뉴스가 나오든 항소를 한 해 어쩌네, 재판이 뒤집히네 어쩌네, 내년 2분기에 배심원 재판을 한 해 어쩌네 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그들, 세계 기득권 끝판왕에 있는 그들이 유대인을 포함한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시작되는 세계 경제 포럼, 유대인 자본이 깊숙이 유입되어 있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리플을 이미 디지털 세상의 중심에 놓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10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준비하면서 물밑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제네시스가 얘기하네요. 암호화폐 옵션 시장이 향후 10배 이상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은요, 계속적으로 CBDC 세상이 열리면서 자산의 토큰화가 열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스위프트 1.0의 규모도 거의 2배 가까이 이상 커지면서 250조 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채권들이 다 토큰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암호화폐 신드롬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키포인트, 제네시스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 제네시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 실버트가 이끌고 글렌 허친스가 배후에 있죠. 그 부분에 자회사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세력들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 우리가 키울 거야. 이미 우리가 점령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게 되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결과 내일 발표 예정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장의 촉매가 될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여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오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래? 한번 기대해볼게. 근데 안 돼도 난 괜찮아. 이런 스탠스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공식 마감일은, 그쵸? 다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 쉐어스 비트코인 ETF, 아크인베스트에서 나온 현물이 비트코인 ETF가 내일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이 바로 공식 마감일인 8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일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요 이슈다. 언제 나올까요? 굉장히 기다려지지만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기의 저울질에 당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적립식 투자 이어가자라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랙록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 바네크, 위즈덤트리, 아크인베스트 등과 같은 이런 주요 금융기관은 모든 각자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있죠. 이 부분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면서, 지금은 유동성이 사라진 죽은 시장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새로운 자금이 계속적으로 오면서 아까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말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잠재력 있는 시장이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굉장히 초기 진입에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 주시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 아크인베스트의 CEO죠. 캐시 우드는 SEC가 동시에 멀티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NBC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오는 8월 13일까지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비트코인 ETF 개설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반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크는 SEC 비트코인 ETF 개설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 투자 펀드를 잇따라 앞서 왔다라고 했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바로 승인해 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반려를 하면서 시기의 저울질, 그리고 감시 공유 계약의 파트너를 또 한 번 바꿔가면서 세력들끼리의 어떤 장난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미리 염두에 두자고요. 한 번에 되면 너무 땡큐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8월 13일까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그랬어? 오늘 8월 13일이잖아. 이미 지났잖아. 안 됐네. 또 한 번 흔드나 보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제도권 수용에 실마리가 두드려지면서 결국 우리 곁으로 온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준이 얘기하네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새 감독 체계를 확정 지으면서 서서히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 명확성이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 선언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붐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열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또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G20 의장국인 인도에서 이번 달 말에라고 하네요. 지금이 8월 1일 기사니까 이번 달 말에 8월 말에 IMF와 FSB 금융안정위원회 국제통화기금 공동 제작하면서 암호화폐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마련 업무에 있어서 지금 G20 그 중에서도 의장국인 인도가
또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 이번 달 말, 8월 달 말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우린 또 어떤 가능성을 열자고요? 9월 달까지 갈 수도 있지, 10월 달까지 갈 수도 있지라는 가능성, 크립토 퍼시빌리티 오늘의 썸네일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우리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선생님들의 마인드셋이 중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 기사의 일환으로 하나 더 볼까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 여기선 또 9월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사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9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또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G20 정상회담이 도대체 언젠데 말씀을 드릴게요. 9월 9일에서 10일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9월 그리고 10월 좋아, 연말까지 그냥 가줄게 형이. 기다려줄게.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난 어차피 DCA 해서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 CBDC가 세상이 오는 그 2025년이 지난 2025년 11월 2026년까지 내가 바라봐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로 흔들어 보고 마음대로 해봐. 우린 끝까지 모아가면서 본인만의 수량 10,000개, 50,000개, 30,000개, 100,000개 모아가시면 됩니다. 강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아주 모아가기 좋은 그런 장세에 놓여져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항상 분할 매수, DCA, 적립식 투자에 본인의 주기를 설정하셔서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투합시다.